5개 주에서 바이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소식입니다. 연방 계약자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지급하도록 인상시킨 바이든의 행정명령 때문인데요. 바이든이 행정명령을 내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연방노동부에서 실제로 시행령을 만들어가지고 선포를 하죠.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올해 1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. 연방정부와 계약이 되어져 있는 모든 민간 기업들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연방 계약자이기 때문에 연방정부 안에서 일하는 연방 근로자들 이것도 해당이 되지만 연방 근로자들은 사실은 시간당 15불 이하인 근로자들이 뭐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.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. 근데 이제 그 사람들도 다 임금이 올랐고요. 어쨌든 다 최저 15불 이상으로 연방 근로자들도 다 올랐고, 그 연방 정부와 계약을 하고 있는 계약 그 하청업체들, 그 하청업체들도 직원들이 전부 다 시간당 15불 이상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. 1월 30일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. 여기에 적용이 되는 업체 숫자만 50만 개라고 합니다. 50만 개. 50만 개 업체입니다.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이게 퍼져 있겠죠. 50만 개 업체가. 연방정부하고 계약한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죠. 지금 50만 개라고 했으니까. 그럼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숫자 생각해 봅시다. 한 회사에 평균 10명만 일한다고 해도 500만 명이 지금 영향을 받는 거고, 100명 일하는 회사다 그러면은 5천만 명이 지금 영향을 받는, 이게 지금 정말 억 단위의 우리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. 어떤 주에서는 시간당 15불 이상 받아야 살 수 있는 주가 있고, 시간당 15불 받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주가 있고, 그리고 사업하고 있는 비즈니스 내용에 따라서도 어떤 비즈니스는 저렴한 인건비를 써야지만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비즈니스가 있고, 어떤 비즈니스는 좀 고임금을 줘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비즈니스가 또 있을 수 있는데, 그런 상황, 이런 것들 다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최저 15불로 인상 이렇게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. 문제가. 각 주마다 주정부가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수준이 있습니다.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7불 25전입니다. 시간당 최저인건비가. 그런데 시간당 최저인건비에서 7불 25전 이상만 주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던 곳에서 갑자기 옆에 있던 가게들이 전부 다 15불로 올려버리면,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,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.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가 된다. 지금 이것에 대해서 5개 주가 지금 소송을 내고 있는 것이고요. 이 5개 주는 애리조나, 아이다호, 인디애나, 네브라스카, 사우스캐롤라이나, 이렇게 5개입니다. 이 주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들도 이제 문제가 생겨 있을 테니까 뭐 이 소송에 동참할지 안 할지 뭐 좀 더 두고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, 현재 지금 애리조나에서 이 소송을 이끌고 있는데 마크 브루노비치 주 법무장관이 하는 이야기가,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. 첫 번째 문제는 뭐냐? 이 임금을 인상하게 되면은 기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게 되죠. 그러면 기업의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, 결국에는 이 법인이 내는 세금, 기업이 내는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. 법인세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주정부의 세금 수입, 그러니까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. 누가 책임져 주느냐, 그죠? 그러면 그 차액을 연방정부에서 책임져 줄 거냐. 이제 그게 하나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. 또 하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, 그나마 직원들을 다 고용하는 것을 유지하면 다행인데, 인건비를 올려줘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직원을 줄여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그런 업주들이 많아진다. 그래서 실제로는 일자리 수가 줄어들게 되고 실업자들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. 이런 지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결국에는 그 시간당 최저임금을 정해주는 것이 각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,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는데, 그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하고 좀 불편해지는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. 노동부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매년 임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고는 하는데, 하지만은 실제로 이걸 실제로 적용을 할 때 갑작스럽게
최저임금을 올려버리게 될 경우 일선 업소들은 여러 가지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. 이 더군다나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다라는 것은 계약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? 그 연방 정부하고 맺은 계약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마진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업체 입장에서는. 그런데 인건비를 올려라. 마진은 정해져 있는데 인건비를 올리라고 그러면은 마진을 줄이란 이야기인데 여차하면은 인건비 올렸다가 적자 볼 수도 있겠다. 뭐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. 예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이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 자유시장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은 이렇게 무리한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는. 이 명령이라는 것이 함부로 내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. 이 가뜩이나 지금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공급망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가뜩이나 골치가 아파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인건비 부담까지 떠안게 되면은 나중엔 결국에는 그것이 소비자들한테까지 다 전이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기는 물가 인상을 더 부추기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는 없는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요. 여러 면에서 보았을 때 어느 쪽으로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풀면 저기서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또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억지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평준화 명령을 내리니까 굉장히 위험한 잘못된 명령을 내리면 이런 상황이 된다.